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지만 조용한 선거전 탓에 선거 특수를 기대했던 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현 시장과 도의원 출신 무소속 후보가 재대결을 벌이는 경산시로 가봅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재단 출범 이후 첫 공연을 선보입니다.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인데 초호화 캐스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주 남산의 유적지와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동남산 가는 길 조성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다음 달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어제만큼 낮 기온이 올라서 한낮엔 30도를 보이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은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 일요일 밤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 참 더우셨죠?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공기도 어제와 비슷한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상층부에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동은 29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4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또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낮 동안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아침 안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경북 내륙 지역에는 낮 동안 옅은 안개와 먼지가 뒤엉킨 연무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는 만큼 건강관리와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요일에는 낮더위가 주춤하겠지만 밤부터 또 비가 내려 월요일 오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여야 모두 조용한 선거전을 펼치면서 선거 특수를 기대했던 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나 차이나요? 대구 북구의 한 음향기기 제조 전문업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렇게 출마했습니다. 차량에 싣고 음악까지 크게 틀 수 있는 대형 장비로 선거 때마다 인기를 끌었지만 임대를 하려는 후보들이 거의 없어 실적이 저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홍길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 육성으로 조용하게 공약을 알리는 휴대용 소형 장비가 상대적으로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형 장비는 원래는 진짜 이상하리만큼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전부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없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오고 있죠, 지금 현재는. 로고송을 만드는 업체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보다 계약이 3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계약된 노래는 율동과 함께하는 시끄러운 곡보다 조용하고 희망을 주는 곡이 대부분입니다. 역풍을 우려해 유세 과정에서 율동을 금지하고 로고송도 최소화하는 등 여야 모두 앞다퉈 몸을 낮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에는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요. 노래 안 했더라도 음악부터 먼저登録합니다. 율동 준비하려고. 근데 이번엔 그런 건 없어요.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어느 때보다 조용한 선거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의 안전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시범마을로 선정된 달서구 두류 1, 2동에서는 지난달 주민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데 이어 이달엔 서울의 우수안전마을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주민 대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마을 협의회가 구성돼 범죄 위험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지역 대책 등을 주제로 매주 한 차례 토론을 열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마을 지도에 표시하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설문조사와 주민 아이디어로 만든 마을안전지도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서 다음 달 안에 마을안전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안전마을 현판식과 마을 축제 등을 여는 한편 7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나섭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오늘부터 대학교 도서관과 호텔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대상으로 대형 재난 대비 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대구소방본부는 오늘부터 20일 동안 경북대학교 도서관과 인투불고 호텔, 반월당 역사 등 모두 7개소를 대상으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막고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자위소방대 초기 인명 대피와 유도 등 초기 대응 시스템 점검과 긴급 구조 통제단 가동, 인명 구조 구급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육사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과 포부를 들어보는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현 시장과 도의원 출신 무소속 후보가 재대결을 벌이는 경산시로 가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경산시장 선거는 새누리당 최영조, 무소속 황상조 두 후보가 지난 2012년에 이어 재대결을 벌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보궐선거에서 경산시장으로 당선된 최영조 후보는 그동안 유치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이어나가기 위해 집권 여당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30여 년간 공직 경험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자신이 적임자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하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시설을 개선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서 우리 어르신들을 편안히 모시는 3선 경북도 의원을 지낸 황상조 후보는 주민들과 오랫동안 소통해왔다는 것을 강조하며 황소처럼 뚝심 있게 일하겠다고 호소합니다. 또 경산 복합 환승센터 건립과 우량기업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일자리가 많은 경산시를 만들겠다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최대 공약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갑니다. 거기에는 시 차원에서 재정적 그리고 행정적 지원을 적극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제가 내건 슬로건이 황소처럼입니다. 지난 보궐선거 때 6명의 무소속 후보가 나서서 지금 맞붙은 두 후보가 나란히 1, 2위를 기록해 그것도 700여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는데요. 이번에 경산 시민들이 누구를 선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가 대도시와 인근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구인, 구직 민원 서비스가 부족한 북부권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센터를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센터는 기업체의 인력난과 구직자의 취업 해소, 정보 제공을 위해 구인 기업의 리스트를 작성해 지역민에게 알리고 시군청 민원실이나 대형마트에 구직자를 위한 상담소를 마련합니다. 취업 상담사를 배치해 구직자에게는 상담 및 면접 요령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일반인에게는 지역 내 구인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과 유용, 금품 향응 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 재심사 청구가 의무화됩니다. 경상북도는 인사위원회가 징계 양정 기준보다 가볍게 의결한 경우 재심사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경북도 자체감사 활동 규정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장은 인사위원회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아 재심사 청구가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등 온정주의로 흐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재단으로 출범한 이후 첫 공연을 선보입니다. 가장 위대한 희극 오페라로 꼽히는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인데 초호화 캐스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 취재했습니다. 세계 정상급 성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공연 연습에 한창입니다. 미국과 유럽 무대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로 호평을 받고 있는 한국 출신 소프라노 캐슬린 킴이 여주인공 역을 맡았습니다. 한국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 건 처음인데 그 첫 무대를 대구에서 하게 됐습니다. 오페라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제가 대구의 오페라로 데뷔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좋습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재단으로 출범한 뒤 첫 공연인 만큼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에서 성악가 상을 받은 바리톤 석상근을 비롯해 해외파 등 세계 정상급 성악가들을 캐스팅했습니다.
특히 세계 3대 테너로 꼽히는 플라시도 도밍고가 이끌고 있는 미국 LA 오페라 극장의 부지휘자인 크리스토퍼 앨런이 지휘를 맡습니다. The end product, I think, will be very, very good at a very high level, and that's compared to many orchestras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ustria. But lovely people, and they like to make music, so it's great.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오는 29일부터 사흘 동안 모두 4차례 공연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탈세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위장법인을 설립해서 원가를 부풀린 운송업자와 현금 수입을 차명 계좌를 이용해 탈루한 의사, 비용을 부풀려 소득을 축소한 건설업자 등 주로 현금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골드바를 구입하거나 금융상품 투자나 도박자금 등에 쓴 단서를 잡고 금융거래 추적조사와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로 탈루한 소득을 확인해 세금으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영업자 721명을 조사해서 5,07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졸업생 취업률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더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영남이공대 전 취업지원처장 50살 권모 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이 2억 원을 넘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부당 수령한 보조금 전액이 공탁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교수는 영남이공대 취업지원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취업을 하지 못한 졸업생 133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처럼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보고해 대학이 교육역량 우수대학 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뒤 교부금 2억 1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주 남산 동쪽의 유적지와 자연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동남산 가는 길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다음 달부터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됩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동남산에 자리한 경북산림환경연구원. 10여 명의 숲 탐방객들이 잘 만들어진 산책로를 걸어가며 주변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산림환경연구원 내의 산책로는 나무가 우거져 시원함과 운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지치면 정자에 둘러앉아 휴식과 담소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산책과 휴식, 또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에 대한 관찰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수종이 있다 보니까 기운이 좋아서 참 좋고요. 온 김에 아주 많은 꽃들도 볼 수 있고 여러 사람과 조용히 거닐기 너무 좋아서. 이 산책로는 경주시가 지난해부터 조성 중인 8km에 이르는 동남산 가는 길의 일부입니다. 동남산 가는 길은 월정교에서 상서장과 감실불상, 산림환경연구원, 통일전, 서출지, 연불사지까지 이어집니다. 이달 말까지 공사가 끝나면 다음 달부터는 누구나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감실부치를 비롯해서 동남산의 많은 문화유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동남산 가는 길은 지난 2011년 완공된 삼릉 가는 길과 함께 경주시가 조성 중인 신라 탐방길의 하나로 역사와 자연 탐방이 어우러지는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가 내일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아동 실종 유괴 예방 캠페인을 펼칩니다.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인 25일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실종 예방 팔찌와 실종 예방 수첩을 나눠줍니다. 멈추기와 생각하기, 도와주세요 등 아동 실종 예방 수칙을 알리고 상황별 예방 교육도 진행합니다. 경북의 어가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경북의 어가는 3,700여 가구로 10년 전보다 24.6% 줄었고 어가 인구는 8,500여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42.6% 감소했습니다. 경북의 농가 인구는 10년 전보다 18% 줄었는데 어가 인구는 절반 가까이 줄어 감소폭이 더욱 큽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산 지역의 지난 4월 대게 어획량은 114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96톤보다 19%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지사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포항이 70%로 가장 많고 영덕 25, 울진 4, 울산 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부터는 기온 상승으로 대게 수요가 줄어들고 다음 달부터 금어기가 시작됨에 따라 어획량과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어제 참 더우셨죠?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공기도 어제와 비슷한데요. 오늘 우리나라 상층 부근에는 더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동은 29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4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동안 여전히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또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경북 동해안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또 낮 동안에도 옅은 안개와 먼지가 뒤엉킨 연무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와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는 17도 가리키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봉화는 현재 12도, 안동과 의성은 1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0도, 포항 22도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등산하기에는 무난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일요일에는 낮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일요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